옛날 옛적 대전에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중요한 자연자원은 금강이었습니다. 맑고 푸르른 강물은 마을 주민들에게 식수와 풍부한 물고기를 제공해 주었고 농작물을 가꾸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강 속에는 전설적인 용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용은 강과 주변 자연을 보호하는 존재로 마을 사람들은 그 용을 경외하면서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금강의 용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용은 때때로 강한 비와 바람을 일으켰지만 그 모든 것은 마을과 자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정구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구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즐기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늘 금강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고 강 깊숙한 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정구는 하루는 강에 대해 연구하고 부모에게 이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혼자 금강으로 향했습니다. 강가에 도착한 그는 금강의 용이 있는 장소를 알아내기 위해 물속을 계속 바라보았고 조심스럽게 보트를 타고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정구는 강이 깊은 곳으로 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그는 반짝이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용의 비늘처럼 빛났습니다. 정구는 견물생심으로 그 빛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해 헤엄쳤습니다. 드디어 빛나는 물체에 손을 뻗은 순간 돌연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물 속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정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강의 용이었습니다. 용은 희미하게 웃으며 정구를 쳐다보았고 그 순간 강에는 다시 평화로운 물결이 일었습니다. 용은 정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리석은 소년이여,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알지 못하니 진정한 보물은 탐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너희 마을이 지금 이 상태로 평화로운 것은 사람들이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왔기 때문이다. 정구는 용의 말을 들으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은 정구가 다짐하는 마음을 읽고 그에게 특별한 보상을 주었습니다. 그는 정구에게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구는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으며 그때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변함없이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였습니다. 금강의 용은 때때로 그 모습을 드러내었지만 마을은 결코 위협받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대전의 그 작은 마을은 세월이 흘러도 생명과 지혜의 과분함 속에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도 오래도록 금강의 용에 관한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구란 소년의 모험이 마을의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를 가져다 주었다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천안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에 크고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법숲이라고 불렸는데 그 이유는 숲속에 들어서기만 해도 누구나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천안 전역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숲을 찾곤 했습니다. 그러나 마법숲은 항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 없었고 그것은 오직 가장 절실한 필요를 가진 자들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천안에 사는 한 소년 민준이는 아버지가 병에 걸린 후로 집안이 어려워져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가족을 돕기 위해 마법 숲을 찾아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가 일하러 간 사이에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마법 숲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찾아 나섰지만 길은 험난하고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기적을 바라는 강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민준이는 숲 입구에 도착했고 그 순간 숲속으로부터 부드러운 빛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타난 것은 숲의 영혼이라 불리는 누리였고 그녀는 민준이의 소원을 들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단다. 민준아, 너의 순수한 마음이 나를 이곳에 데려왔구나. 민준이는 눈을 감고 자신의 아버지가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잠시 후 누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소원을 들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병은 나을 거야. 하지만 너도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단다. 진정한 마법은 다른 이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단다. 그것을 잊지 말라.
숲을 나선 민준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안 전역에 빠르게 퍼졌고 그 이후로도 마법 숲을 찾아 소원을 비는 이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민준이는 그 이후로도 숲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리의 말처럼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가장 강력한 마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천안의 마법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전설로 남아 무수히 많은 꿈과 희망을 북돋우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 해안가의 자리한 진도 지역에는 태풍을 맞으며 자란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민이었고 그녀의 미모는 신선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흰 자개와 같았고 눈은 깊은 바다처럼 반짝였습니다. 하루는 수민이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가라앉고 나자 수민의 앞에는 커다란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바위는 수민에게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여쁜 아가씨여, 나는 이곳 해저의 용왕이 보낸 메신저요. 우리 용왕님께서 그대의 재능을 빌리고자 하신다. 수민은 자신이 들은 것이 꿈인가 했지만 바위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용왕님께서 그대의 마음속 진심을 시험하고 싶다 하셨소. 다만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니 그대는 마음을 굳게 해야 할 것이오. 수민은 잠시 고민했지만 그녀는 모험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고 바위는 점점 파도가 들고 나는 수면 속으로 가라앉아 그녀를 해저로 인도했습니다. 해저의 세계는 진정으로 경이로웠습니다. 다채로운 산호와 물고기들이 감싸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용왕의 궁전이 우뚝 솟나 있었습니다. 용왕은 물결처럼 유연한 수염과 황금빛, 비늘로 이루어진 화려한 용이었습니다. 그는 수민을 환영하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너의 도움이 필요하여 이렇게 불렀단다. 내 딸이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녀를 찾는 일에 너의 슬기와 용기를 빌리고 싶구나. 수민은 용왕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정은 쉽지 않을 것이었지만 그녀는 용왕의 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용왕은 그녀에게 신비한 진주 반지를 주었고 그 반지는 그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길을 빛내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수민은 깊고 어두운 심해에서 용왕의 딸 연화 공주를 만났습니다. 공주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수민의 다정함에 금세 안정을 찾았습니다. 수민은 연화 공주를 안전히 데리고 다시 용궁으로 돌아왔고 용왕은 그녀에게 무한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는 수민에게 용감한 자세로 나와 내 가족을 도와준 것에 대해 큰 보상을 해주고자 하노라라며 힘이 있는 바위의 정령을 수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바위는 마법의 힘이 있어 그녀가 직접 명령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수민은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와 진도 지역의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진도 바위 소녀라는 전설이 되어 이곳을 지키는 수호자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바닷바람에 실려 고원과 바다를 오가며 여러 시대를 아우르는 전설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서쪽 해안에 위치한 강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높은 산들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잦은 지진과 해일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강진 마을 근처에는 신령한 영혼이 깃든 나무들이 가득한 숲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들을 요정의 수호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숲의 가장 깊은 곳에는 비밀스러운 힘을 지닌 오랜 용이 잠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용은 땅과 바다의 균형을 지키며 마을이 큰 재난에 봉착했을 때 나타나 이를 막아준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용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했고 황폐해진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소년, 이름은 승우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숲속에서 반짝이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승우는 빛을 따라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승우는 작은 요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정은 은빛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생명체로 숲과 마을을 지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정은 승우가 진정한 용기의 소유자임을 깨닫고 용의 동굴로 그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요정은 승우에게 말했습니다.
승호야, 너는 이 마을을 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지나이란다. 용은 사람들 속에서 진실된 마음을 가진 자를 기다리고 있다. 내 말을 따라 용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한다. 승호와 요정은 함께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결국 용이 잠들어 있는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용은 커다란 눈을 천천히 뜨며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린 소년, 내가 여기에 온 이유를 말해보아라. 승호는 용에게 마을의 상황과 사람들의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용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자신의 힘을 빌려 마을을 지켜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용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나의 힘은 무한하지 않다. 너희 마을 사람들이 자연을 존중하고 서로를 보살피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단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힘 또한 약해질 것이다. 승호는 마을로 돌아와 용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승호의 진실된 이야기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강진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지키고 서로 협력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용의 약속 덕분에 강진 마을은 번영을 이루게 되었고 지진과 해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승호는 영웅으로 칭송받았으며 사람들은 그와 요정을 위한 신전을 세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도 강진 마을의 어린이들은 숲 속에서 요정의 나무를 찾아 나서며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강진 마을은 전설과 함께 자연과 사람들의 아름다운 공존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게 되었습니다.